혹시 부모님이나 연인, 친구, 직장 상사와 대화하고 나서 뭔가 기분이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찝찝하다는 건 확실하게 납득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 드는 느낌인데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봐야 돼요. 이 영상에서는 영화 가스라이트를 분석하여 가스라이팅 4단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내가 그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을 말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가스라이팅을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쳐서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 4단계. 국내에서 가스등이라고 불리는 영화 가스라이트는 1940년대에 나온 스릴러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빨라질 수 있어요. 영화 스토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4단계를 살펴볼게요. 가스라이팅 1단계, 친밀한 관계의 형성. 영화 가스라이트에는 남편 잭과 아내 벨라, 그들의 하녀 낸시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수사관 러프가 나오는데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남편 잭에게 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 아내 벨라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가 누군지 알고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잭은 애초에 벨라의 이모를 죽인 살인범이었고 그녀에게서 훔치지 못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벨라에게 접근하였던 것이었어요. 그 보석은 왕실에서 받은 값비싼 보석이었기 때문에 꼭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잭은 그 모든 범죄 사실을 숨기고 아주 친절하고 스윗한 남자인 척을 하면서 벨라에게 플러팅을 하였는데요. 당시 이모를 잃어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벨라는 잭 덕분에 힘든 마음을 행복감으로 채울 수 있었고 결국 잭에게 속아서 2주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과정이 바로 가스라이팅 1단계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인데요. 여러분, 벨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고 칭찬과 관심을 주는 잭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다 맞춰주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방송에서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사기꾼은 아주 선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겼다고 하였어요. 사기를 치려면 처음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 형성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가스라이팅 역시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접근하니 주의하세요. 가스라이팅 2단계, 의존하게 만들기. 가스라이팅이 가장 깨지기 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그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도와줄 때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가스라이팅을 잘하려면 피해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환경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려면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자신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영화에서도 남편 잭은 자신의 가스라이팅에 잘 협력해줄 하녀들을 고용했어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엘리자베스, 자신을 남자로 보는 낸시가 적격이었는데요. 그녀들에게 처음부터 벨라가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 결과로 아내 벨라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녀들은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잭을 도와주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고립되었던 벨라는 더욱 잭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만이 자신을 알아봐줄 수 있다고 느끼며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과정일 수 있으니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스라이팅 3단계, 상대의 기억과 감정을 부정하기. 애초에 보석을 찾기 위해서 벨라를 만났던 잭은 결혼하자마자 벨라가 이모와 살던 런던의 집으로 이사를 갔고 이모의 기존 소지품들은 모두 다락방으로 옮겼어요. 잭이 사람들 몰래 혼자서 편하게 보석을 찾기 위함이었죠. 잭은 벨라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녀들도 포섭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에서 물건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는 과정에서 벨라에게 의심을 사거나 들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잭은 아내를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멘탈을 붕괴시키려고 하였는데요. 멘붕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잭은 아내를 위하는 척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벨라가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잭이 아끼는 파우치를 벨라가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어서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한 벨라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걱정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서 스스로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였어요. 하녀들도 그녀를 무시했기 때문에 벨라는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남편이 다락방에서 가스등을 켜거나 보석을 찾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를 환청이 들리거나 헛것을 보는 정신 이상자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벨라는 왜 자신의 기억과 감정, 판단을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벨라가 이모와 사별하면서 처음부터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잭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심적으로 약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 사기를 정말 쉽게 당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이 정말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적하면 이상해도 그 말을 믿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가스라이팅 4단계, 지배력 강화, 사회적 고립. 남편 잭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정서가 불안정해진 벨라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외출을 해서 피아노 공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파티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던 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출하겠다는 벨라를 보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도 같이 외출하겠다고 하였죠. 그런데 공연을 보던 도중에 잭은 벨라에게 자신의 시계가 없어졌다고 말하고는 벨라의 가방 안에서 시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벨라가 남편의 손목시계를 훔쳐서 가방에 넣었는데 그것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죠. 벨라는 그에 너무 놀라서 크게 울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벨라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면서 벨라는 더욱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잭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벨라처럼 피해자가 만약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켜 버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마음이 계속 힘든 상태라면 꼭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혼자서 빠져나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 가스라이트를 통해 가스라이팅 4단계를 이해해 보았는데요. 영화에서 벨라는 어떻게 가스라이팅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외부 인물인 수사관 러프에게서 진실을 듣고서야 자신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로도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니 내 마음이 힘들면 꼭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가스라이팅 4단계. 저 녀석 거슬리네. 너무 깝치는데 조금 밟아줘야겠어. 아리야, 너무 열심히 하지마. 몸 상하겠다. 열정 있는 것도 좋은데 길게 가야지. 건강도 챙겨. 지적이 대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동안 저 업무 가르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참, 이번에 프로젝트 혼자서 한번 해봐. 기한은 내가 전에 알려준 날짜대로 하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된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적아, 이번에 너네 팀 막내 사원 그렇게 능력 있다며? 좋겠다, 야. 우리 팀원들은 진짜 일을 못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지적이 넌 축복받은 거야. 근데 성격을 아직 모르겠어. 뭐야? 성격이 안 좋은가 보네? 너네 너무 잘해주지 마라. 버릇 나빠진다. 알았어. 그건 또 내가 전문이지. 아리야, 요즘 고민 있어? 기운이 없어 보이네. 술 한잔 하자. 내가 사줄게. 요즘 업무 관련해서 다른 부서 선배님들께 이것저것 묻는데 반응이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원래 신입 때는 무섭게 느껴지는 법이야. 너 가끔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적이 선배님밖에 없어요. 선배 없었으면 저 어떻게 쓸지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프로젝트 발표 준비는 되었나요? 네, 다 됐을 겁니다. 아리 사원, 준비 다 됐죠? 오늘이 발표라고요? 다음 주 아니었나요? 지적이 과장, 저게 무슨 소리죠?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제가 세팅해 놓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리야, 너 오늘 발표인 거 몰랐어? 준비 안 한 거야? 아, 전에 선배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아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그런 건
건 2번, 3번 확인했었어야지.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약한데 메모 안 했어? 아, 이상하다. 너 저번에는 다른 선배들 이상하다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니 오늘은 또 잘못 들었다고? 책임 회피하는 거야? 아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지적이 과장, 오늘 발표 좋았어요. 이 프로젝트로 한번 밀어붙여보죠.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만 믿으세요. 그런데 지적이 과장, 오늘 원래 발표 담당자가 아리 사원 아니었나? 아, 발표 과정에 착오가 있다 보니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아리 사원이 준비 안 한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차장님. 회사가 장난 아닌 거 알죠?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리 사원. 지적이 과장이 준비성이 좋아서 이렇게 끝난 거지. 아니었으면 정말 얄짤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참,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떡하려고 저러나. 에휴, 요즘 애들 함부로 못 믿겠네. 너네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아리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아리야, 너무 낙담해하지 마. 회사 생활하다 보면 원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저 어떡하죠? 다른 분들께 완전 찍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커버쳐 줄 테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고분고분 잘 따르고 너무 나서지 마. 알겠지? 감사합니다, 선배. 저 선배 없으면 회사일지도 몰라요. 제발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앞으로 못 갚치겠지? 마블리 생각. 저 마블리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지금 떠올려 보면 학교, 군대, 직장 등 정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나 군대 선임, 직장 상사 등등 어디를 가도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가스라이팅을 사기치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 사기를 잘 당할까요? 그건 우리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인데요. 제 생각에는 가스라이팅도 결국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스라이팅 1단계가 친밀한 관계 형성이었잖아요. 가스라이터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는 이유는 친해지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사랑받고 싶어 하거나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어떤 관계 설정이 될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눈이 멀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타인에게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명심해도 전 가스라이팅을 웬만큼은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경우 상대에게 잘 보여야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생각에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모두 상관없고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희생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내가 희생해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봤자 사실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내 욕구와 권리를 넘겨주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의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조건적인 희생은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멘탈 훈련을 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상대방의 자극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그와 관련된 무료 PDF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인드를 블링하게 만드는 마블리였습니다.